이번 주에는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우 이론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우 이론 자체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세 분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그리고 내일 수업까지 복습 개념이 아닌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배운다. 이런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시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어렵다, 힘들다, 그렇더라도 꼭 같이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죠. 다우 이론의 장기 추세에 대한 시장 상황의 구분입니다. 강세장은 매집 국면, 상승 국면, 과열 국면. 약세장은 분산 국면, 공포 국면, 침체 국면. 단어를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강세 시장의 3국면이 있는데 강세 1국면, 2국면, 3국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세 제1국면은 축적 단계 매집 국면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닥권에 놓여진 상황이에요. 바닥권에 놓여진데 어떤 식으로 바닥권이냐면 모든 경제, 산업, 기업, 주식, 시장 등에서 모든 전망 자체가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안 좋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됐을 때 와 무조건 좋다라는 것과 반대적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반 투자자는 장기 약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대로 인해서 투매를 지속하죠. 그러니까 투매 막 밑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서 그냥 물량 털고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대형주에서는 추가적인 급락이 연출되지는 않아요. 그러한 국면이고요. 전문 투자가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예측과 함께 매수세를 서서히 유입하는 단계입니다. 이 강세 1국면이라는 부분이. 아시겠죠?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바닥에 놓여진 국면, 이 정도 국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매도세의 부족, 그러니까 지금 투매는 다 진행이 됐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개인들이 던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흘러가면서 바닥 인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점진적으로 이제는 바닥 거래량에서 물량 던져지는 부분에서 매집이 서서히 전문 투자자가 매집을 단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국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난주에 복습 내용이니까 좀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이 국면에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국내 기관 등은 차익 실현의 극대화를 하는 그러한 부분, 수익률의 극대화가 되겠죠. 수익률의 극대화를 하는 부분이 되고 개인 투자자는 이거 조금 접근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3국면은요. 여기서 더 올라서서 이제 정점에 도달했을 때 국면을 우리가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열 국면으로 놓게 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은 서서히 시장에서 이제 이탈하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때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막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과열 국면이 된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세의 1, 2, 3국면이 그러한 추세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약세 국면은 반대 국면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세 국면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약세가 아니고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약세 국면으로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면을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화면 보시면요. 약세 시장의 3국면 이렇게 돼 있죠. 1국면은 분산 국면, 분배 단계 이렇게 써 있고요. 공황 국면, 침체 국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단계는 아까 강세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 설명드렸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되는데 요 부분이 되겠어요. 요 정도 부분이 되는데 시장을 조정을 이용을 해서 편입하겠다. 올라올 때에 이런 거 어디서 사? 못 사. 여기서 내가 잘라냈는데 10,000원에 팔았는데 20,000원, 30,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 그래 놓고 꺾여 내려오면 이제는 싸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 고점 형성한 걸 눈으로 봤거든요. 거기에 고점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냥 올라옵니까? 모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좋다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조금 조정이 나오면, 조금도 아닙니다. 깊은 조정이 나오면 그것이 저점인지 알고 매수를 하는 단계라는 거죠. 벌써 이 강세 국면 이쪽에서는 전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극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서 전량 빠져나갈 동안에 개인들, 일반 투자자는 편입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제2국면에 있어서는 공황장세에 좀 접어듭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는데 살짝 반등을 주더니 고점을 갱신 못하고 또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선 이성을 찾고 전문 투자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죠.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악재라고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진행을 하죠. 매도를 진행하면서 52주 신저가 행진이 나오기 시작하는 국면이 공황 국면이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투매 양상이 확대돼서 또 로스코 물량들이 출회돼서 나오는 시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제3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전한 소강 상태에 빠져든다. 투매는 투매대로 다 나오고, 그리고 투매 이후에 거래량 부분이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되면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량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매가 진행되지는 않고요. 소형주들의 제한적인 투매. 우량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국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랜빌이 이제 그 다우 이론을 재해석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죠? 이 바닥에서 여기나 사실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나 똑같은 부분인데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은 이 바닥에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한다. 빨간색의 대중들,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서 공포감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히려 차익 실현할 때 개인들이 여기서 공포감을 갖지만은 일부 유입이 되고요. 이런 데서는 이제 과도한 확신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시장의 지수의 차트, 그건 종목의 차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럴 때 잘 기억해 보세요. 막 이렇게 주도주 차화정 올라가다가 조정 이렇게 나오면 막 들어가죠. 싸 보여서. 특히 이렇게 반등 나오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꺾여지면 이게 고점을 못 들었다? 그럼 약세장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좀 인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손절, 혹은 과도한 신용, 과도한 미수,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투매와 함께 쏟아져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52주 신저가라든가 이러한 저가 행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 바닥에 놓여지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쪽 강세 시장으로 넘겨져 오겠죠.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까지는 이제 지난주의 내용의 복습이다라고 놓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신 이후에 실전 차트에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또 소화를 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에 시장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강세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굉장한 불안 요인, 제2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한번 펑 치고 올라가면 어제 말씀드렸죠. 최소 범위 2,600에서 3,000. 윤정도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어제 분명히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탁 잔고 보시면은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 막 들어왔어요? 과열입니까? 일반 투자자 들어왔어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 국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어제 교육 내용만 갖고 접근하기 힘들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빌의 다우 이론 해석, 재해석 표를 놓고 짧게 설명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 외국인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세 시장에 저는 이 국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대중은 아직까지 공포심이 있습니다. 왜?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없어요. 신용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신용이 지금 몇십 조 쌓여 있습니까? 몇십 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다는 주식형 수탁 잔고를 놓고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관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외국인들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수입을 단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매집 단계죠. 그렇다면 어느 국면에 놓여져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잖아요.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에서 넘어오는 국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2차 국면으로 놓고 보시고요. 자, 이제 수급을 놓고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 다음 주에는 좀 더 지분율까지 갖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여기까지는 의미가 조금 없어요. 여기까지는. 2003년 이전입니다. 2003년도의 기준은 글로벌 시장은 2002년 말부터 바닥을 찍은 곳도 있고요. 선진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 3월이죠. 512포인트가 바닥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IMF도 겪었고요.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한도, 비중 한도를 늘려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해요. 많은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와 순매도를 보여드리는 차트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03년부터 잘 이해하시면 2003년도의 이 흐름에서 1년 동안에 6차례에 걸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26조예요. 26조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어떤 계산이 돼야 되냐면 26조면은요. 지금 우리가 대략 얼마입니까? 2000포인트 기준 잡고 1200조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평균 지수가 얼마예요? 700포인트잖아요. 그럼 지금의 3분의 1 토막 아닙니까? 3분의 1 토막이면 약 400조죠. 400조 대비해서 1년 구간 2003년 3월부터 2004년 조정 나오는 4월 달까지 해서 1년 1개월 동안에 어떻게 돼요? 10거래일 이상 순매수가 6차례 들어왔고 순매수 기준의 금액은 26조라는 겁니다. 조금 올라온 것 같죠? 엄청 올라왔습니다. 512포인트에서부터 900포인트 중반대까지 960포인트 때까지 거의 뭐 90% 이상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주도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했으면 기관이든 개인이든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럼 보시면 2조 6천억, 26조 매수하고 2조 6천억 매도했는데 이만큼 밀립니다. 700포인트까지. 절반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매집된 것보다 조그마한 물량 가지고 중국 악재를 가지고 절반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죠.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200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2거래일 동안에 순매수를 합니다. 다만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5조를 매도하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약 3조 정도 매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때부터는 외국인들이 보시면은요. 내리매도입니다. 내리매도예요. 보시죠. 이때 매수를 단행했고 그 다음부터는 매도 2006년도 11조 매도 2008년도 13조 매도 여기 보시면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순매도 28조 엄청난 차익 실현했죠. 무슨 얘기냐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6월부터 7월 초까지 12거래일 동안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는 누가 주도력이 있을까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실질적인 자금은 누구다? 개인들, 우리 돈이다. 다시 어제 공부했던 부분 다시 놓고 보면 설명드립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 이유 그거는 그 과열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또 정부가 그 정도의 또 과열을 어느 정도는 조장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놓고 보세요. 어제 배운 거예요. 어제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입니다. 국내형이에요. 국내 해외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해외 펀드를 포함하면은 130조 정도까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채권형과 부동산형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국내 잔고만 놓고 보시면은 2004년도에 얼마요? 4조 5천억 하던 게 2005년도 기준에 20조, 15조가 늘어나요. 시장 얼마일 때, 시장 시가총액이 400조일 때 15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2007년 말 2008년까지 해서 얼마에 75조. 얼마 늘어난 겁니까? 70조가 늘어난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70조가 늘어날 정도로 시장이 과열돼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그 과열을 인위적인 부분으로 일부는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 밀려 내려와서 가격이 줄어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보다도 환매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이 되죠? 쭉 당겨보시면 40조 정도 됩니다. 75조에 달하던 것이 40조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지금 과열입니까? 지금 유동성이 다 확대되어 있으면 2배, 3배 더 들어와 있어야 될 판에 오히려 빠져나갔다? 그렇다면은 과열 국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개인들이 2007년, 2008년도 이후에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2004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빠지고 매도할 때 올라가기도 했을 때에는 개인들, 기관들이 매수한 거고요. 그럼 지금은 수급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는 거죠. 지금 수급, 외국인 수급 다시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요. 개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들이 이때 당시에 바닥 찍고 돌리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죽어라고 아까 보니까 환매했죠. 환매하고 75조에서 지금 현재 구간 40조까지 35조를 환매를 한 겁니다. 35조를 환매를 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샀느냐? 35조를 누가 사서 땡겼느냐? 1차적으로
외국인들이 39조를 사버립니다, 여기서. 그럼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고 간 거죠. 39조를 사면서. 개인들은 여기다 물량 털고 있을 때. 그죠? 환매하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파란 색깔은 매도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빨간색 매수. 거기 플러스 연기금의 매수. 정부 정책이죠.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 확대 부분들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이겁니다. 윤 정부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실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수만 한번 놓고 봐보세요. 주봉 차트인데. 지수가 여기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맨날 유가, 환율, 금리, 야 이거 큰일 났어. 하다못해 무슨 CDS 프리미엄까지 얘기를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전부 무시하십시오. 다우 이론 기준에서 시장이 지금 고점으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 투자자가 과열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 구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도력이 다시 외국인한테 왔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보세요.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순매수가 1조 7천억 들어왔어요. 적다면 적은 1조 7천억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언제? 2년 만에 2년 만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2년 만에 들어오는데 바닥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2000포인트 위쪽에서의 수급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3월부터 해서는요. 만기 주간 이후에 선물 들어오죠. 그리고 연속적인 순매수 또 지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고점 부분을 주도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세와 함께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과열이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네? 그랜빌의 법칙, 다우 또 그랜빌 전부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과열 국면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 투자가가 매수를 해서 시장을 견인하는 또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끌고 가는 장세라는 겁니다. 여기서 뉴스 뭔가 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야 시장 좋다. 재테크 주식시장에서 재테크 하면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펀드 열풍이 불고 개인 투자자가 몰려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과열의 인식이 설정이 되어야만 시장은 고점이다라고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요? 다우 이론과 그랜빌의 재해석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윤정두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서 설명드린 거죠. 어디 가서도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왜 지금 시장을 윗방향으로 심지어는 26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언급을 하는 윤정두의 논리가 맞는지 부분,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복습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첨삭지도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